안녕하세요. 양주시립 해암사지 박물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박물관에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박물관 체험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함께 체험할 수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재밌는 체험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도자기에 피어난 회암사지의 문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순단의 북쪽과 남쪽에는 넘어가는 고개라는 뜻으로 아궁이에서 생성된 열기가 구들로 들어가게 하는 자리입니다. 열기를 모아 넓게 퍼지게 하는 아랫목 근처입니다. 열기가 오래 머물러 과거 회암사에는 적어도 2,000여 명의 스님이 기거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굉장히 규모가 큰 사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도자기 또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회암사지 출토 유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자기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암사지에서는 조선시대의 왕실에서 사용했던 최상품 자기들이 출토되었는데요. 관청의 이름을 새긴 자기는 한번 관청에 납품했던 공납자기를 다시 회암사로 운반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라에서 운영했던 가마인 관요에서 생산된 그릇은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제작하여 회암사에 직접적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도자기에 새겨진 글자인 명문입니다. 이 명문을 보면은 관요에서 생산했던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1층 전시실에 이어 2층 전시실에도 많은 도자기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2층 전시실에 있는 도자기에서는
그릇에 새겨진 글씨를 볼 수 있는 명문 자기들이 종류별로 전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던 도자기류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왕실에서 생산되었던 왕실 자기뿐만 아니라 양주에서도 생산되었던 많은 도자기류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2층 상설 전시실입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 특이한 도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백자 동자상이에요. 백자로 만들어진 이 작은 동자상은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지만 작은 인형같이 생긴 도자기예요. 이런 도자기로 만들어진 인형 같은 형태의 도자기는 많이 출토되거나 많이 발견되고 있지 않은 특이한 형태이고요.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이 상태를 보았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암사에서 출토된 유물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무늬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 무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무늬 중 하나가 바로 꽃무늬, 화문 유물들인데요. 그 꽃들 중에서도 연화문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연꽃은 인도에서 전래된 식물로 늪이나 못에서 자라면서 그 속에서도 때묻지 않은 깨끗함 때문에 청정을 상징합니다. 이 청정 또한 불교의 교리와도 잘 맞아 떨어지므로 연화문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 유물이라든가 도자기 또는 가구 등 여러 가지를 기물에서도 이 연화문, 연꽃 문양의 무늬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꽃무늬의 유물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 꽃을 표현하기보다는 종교적 의미에서 천상의 꽃을 도안하여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암사지 출토 유물에는 조선의 왕실을 상징하는 동물인 용과 봉황이 새겨진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었는데요. 이 용과 봉황은 상스러운 동물로 조선의 왕실을 상징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받은 이 체험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춘풍 문양이라는 활동지인데요. 이 활동지 안에는 회암사지 출토된 유물의 모양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들을 잘 살펴주셔야 돼요. 이 모양들이 바로 그려볼 무늬들 후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통 무늬의 의미와 그리고 출토된 유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친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체험 박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체험 설명서가 이렇게 함께 들어있고요. 회암사지에서는 도자기가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었는데 조선시대 왕실 백자에 대해서도 우리 활동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박물관 특별 전시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고요. AR을 통한 회암사지 출토 온돌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활동지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험은 하얀 색깔 도자기 접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도자기에 우리 친구들이 문양을 그려볼 세라믹 펜이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암사지 출토 유물 중에서 이렇게 하얗게 생긴 백자 동자상이 있는데요. 그 동자상의 모습과 비슷한 이런 도자기 또한 함께 들어있는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도자기는 흙으로 빚어서 가마 안에서 2번 구워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도자기가 완성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오늘 간편하게 이미 2번 구워진 이 도자기 그릇에 이 세라믹 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바로 이 도자기를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사용 못하고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나 오븐에 160도의 온도로 30분간 구워주면 이 색이
바로 이 도자기에 아주 강력하게 입혀집니다. 그러면 이 도자기를 우리 집에서 일상생활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쁜 나만의 도자기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무늬를 그려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죠? 우리 친구들 앞에서 설명했던 이 추품 문양 활동지를 보시면 다양한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무늬를 본따서 꾸며주면 좀 손쉽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이 바로 그릇에 이 세라믹 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연필을 이용해서 연하게 밑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세라믹 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꽃무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무늬를 그리다 틀렸다. 그러면 이 물티슈를 이용해서 닦아주면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 다음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도자기 연필로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마른 휴지나 수건으로 한번 물기를 닦아준 다음에 다시 밑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 물티슈가 일종의 지우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은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가운데 크게 꽃무늬를 그려보았습니다. 친구들, 세라믹 펜으로 선명하게 그려진 꽃무늬가 보이시나요? 나머지 두 가지 색을 이용해서도 예쁘게 색칠까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세라믹 펜으로 그렸는데 틀렸어요 하는 경우에도 연필로 그렸을 때처럼 동일하게 이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이렇게 지워져요.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접시가 바로 이용이 되느냐? 오븐이라든가 에어프라이기에 구워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오븐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그려서 오븐에 구워놓은 도자기예요. 지워진지 한번 볼까요? 물티슈를 똑같이 밀어볼게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무늬가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잔디가 자라나는 나만의 도자기 인형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도자기 인형은 해암사지 출토 유물인 백자 동자상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출토 유물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체험을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키트를 열어보시면 흙이 들어있고요. 우리 동자상과 비슷하게 생긴 요 화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봉지처럼 생긴 곳에 잔디 씨앗이 있어요.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라 잔디를 심을 수 있는 화분용 도자기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눈치챘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잔디를 심어보기 전에 우리 백자 동자상과 같이 예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민 재료는 선생님을 이렇게 매직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매직이라든가 네임펜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색칠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잔디를 한번 심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흙을 까줄게요. 흙을 까서 친구들 종이나 그릇에 흙을 한번 부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그릇에 흙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부은 다음에 이 구멍 안으로 흙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흙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과 같이 이런 쟁반이나 그릇 또는 종이 위에다가 얹혀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있죠. 넣으면서
선생님이 이런 도구를 이용할 텐데 친구들은 집에 있는 나무젓가락 이용하면 돼요. 이 끝에 부분으로 흙이 안까지 쏙쏙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서 흙을 채워줄 텐데요. 위에 한 1cm 정도는 남기고 넣어야 돼요.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조금 남겨놓고 흙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위에 1cm 정도의 공간을 두고 이렇게 흙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바로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물을 좀 넣어서 이 흙이 촉촉하게 젖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종이컵을 이용할 거예요. 종이컵에 물을 담은 다음에 끝을 이렇게 뾰족하게 해줘서 물을 부으면 물이 흐르지 않고 정확하게 화분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한번 부어볼게요. 너무 확 부으면 흙이 뜨면서 넘쳐요. 이렇게 조금 부은 다음에 물이 흙 안으로 스며들도록 이렇게 좀 기다려줄게요. 좀 흔들어주면 안까지 쏙쏙쏙쏙 물이 들어갑니다. 자, 물이 촉촉하게 흙에 묻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위에다가 잔디 씨앗을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앗이 있는 종이봉투를 뜯어서 뜯은 다음에 조심스럽게 화분 안으로, 이 조각상 안으로 씨앗을 조심스럽게 넣어줄게요. 씨앗이 흙 위에 얹어지게 되면 다음에 바로 다시 흙을 넣어서 위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씨앗이 보이지 않게 흙을 다시 부어준 다음에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햇빛이 잘 드는 데 두고 친구들이 물을 열심히 줘서 잔디가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예쁘게 잔디 인형 동자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간단한 2가지 체험을 통해서 우리 오늘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에 새겨진 모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특이한 모양의 도자기까지 알아봤어요. 우리 친구들 체험을 통해서 회암사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겼을까요? 다음에는 박물관에 꼭 한번 오셔서 회암사지 유적도 살펴보고 그곳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을 살펴보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체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